안녕하세요. 사연 맛집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8세 여성 정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40년 결혼 생활, 40년 우정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진 날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 한 여자가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순자야, 나 영자야, 지금 말할 수 있어? 그날 그 전화 한 통이 내 인생을 갈랐습니다. 남편과 내 친구, 내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같은 방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된 날. 나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배신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나를 되찾은 과정입니다. 68년을 살아온 한 여자의 가장 아픈 그리고 가장 강했던 순간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정순자. 올해 68입니다. 23세 시집 와서 남편 박용식과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공무원, 나는 작은 분식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늘 평범했습니다. 싸울 일도 큰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덤덤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밥 줘. 응, 잠깐만. 그게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떠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결혼 초반 우리는 그래도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꽃다발을 들고 오던 날도 있었고, 손을 잡고 영화관에 가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저 익숙해졌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습관으로 산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이게 부부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를 낳았고 그 아이가 자라 결혼해서 손자까지 낳았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노부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나는 분식집을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여행이라도 다니며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영자는 내 고등학교 친구였습니다. 40년 지기였죠. 결혼식 때 내 옆에서 부케를 받았고 아들 돌잔치 때 사회를 봤던 사람. 그녀는 말도 많고 성격도 쾌활했습니다. 나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나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영자는 어디서든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자야, 넌 왜 그렇게 조용해? 좀 더 밝게 살아. 난 이게 편해. 넌 너무 시끄러워. 하하, 우리 둘이 합쳐지면 딱인데. 그렇게 웃으며 지냈습니다. 40년 동안 영자는 이혼을 2번 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도박으로, 두 번째 남편은 성격 차이로. 그녀는 남자 운이 없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저 위로만 했습니다. 너는 좋겠다. 용식 씨 같은 남편 있어서. 뭐가 좋아? 그냥 그래. 진짜 좋은 사람이야. 조용하지만 믿음직스러워. 그때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냥 칭찬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영자는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명절 때도 생일 때도 남편과 나 그리고 영자. 우리는 마치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용식 씨, 이거 제가 좋아하는 술이에요. 한잔 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영자 씨도 한잔 하시죠. 그렇게 셋이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그 둘은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가까워지기 시작한 게,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떴습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다음 주에 또 봐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굴었습니다. 여보, 영자한테 무슨 문자 왔어? 아, 그냥 인사. 인사? 하트는 왜 붙였어? 그냥 그렇게 쓰는 거지. 남편은 태연했습니다. 너무 태연해서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남편의 향수 냄새, 늦은 귀가, 말투의 변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어. 누구랑? 그냥 회사 사람들.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의 눈이 내 눈을 피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눈빛은 압니다.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도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그날 밤부터 나는 남편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외출하는지, 누구에게 전화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매주 목요일마다 늦게 들어온다는 것을, 핸드폰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짓는다는 것을, 샤워를 더 자주 한다는 것을,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제야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손이 떨리는 걸 참으며 남편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 속에는 다녀온 영화 티켓 2장과 지방 콘서트 티켓 2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본 적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같이 여행이라도 다녔나?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카페, 꽃집. 남편은 나에게 꽃 선물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영수증에는 장미 한 다발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틈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손자의 생일로 눌러봤습니다. 열렸습니다. 메시지함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영자야, 내 웃음이 내 하루의 위로야. 용식 씨가 오늘은 제 꿈에 나왔어요. 다음 주 목요일 같은 장소에서 볼까? 좋아요. 순자는 그날 가게 간다고 했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내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깰까봐.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부족했던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좋은 아내였습니다. 밥도 잘 챙겼고 집안일도 잘했습니다. 싸우지도 않았고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배신한 걸까? 더 스크롤하면서 문자를 읽었습니다. 한 달 전, 2달 전, 3달 전.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순자가 하루 종일 가게에 있대요. 우리 오후에 만날까요? 좋아. 저번에 갔던 그 조용한 카페로 가자.
용식 씨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나도야. 영자가 없으면 하루가 너무 길어.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내 남편이 한 말입니까? 나와는 단 한 번도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남편이 더 견딜 수 없어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내 눈으로 봐야겠어. 며칠 뒤 나는 일부러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잘 지내지? 그럼 순자야, 나 바빠서 자주 못 봤네. 남편도 바빠서 그런가 봐. 그래, 둘 다 바쁘면 좋은 거지. 그녀의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40년 친구가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우면서도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자야, 요즘 남자 만나니? 아니, 이제 남자는 안 만나기로 했어. 혼자 사는 게 편해. 외롭지 않아? 외롭긴 한데, 뭐, 살다 보면 익숙해지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이 있었으니까. 영자야, 다음 주 목요일에 점심 먹을래? 아, 그날은 안 될 것 같아. 병원 가야 해서. 병원?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서 봤습니다. 그날 그녀는 남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목요일에 큰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날 내가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날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녁을 차려주면서도 TV를 보면서도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나는 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있구나.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내 친구와 사랑을 나누고 있구나. 하지만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남편도 영자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모르게 하기 위해서 드디어 그 목요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가랑비가 창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저녁 좀 늦을 것 같아. 회의 있어서.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나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3시쯤 남편이 회사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나도 뒤따라 탔습니다. 같은 칸이 아니라 다음 칸에 탔습니다. 30분쯤 지나 남편이 내렸습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였습니다. 남편은 한 카페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 한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영자였습니다. 그녀는 빨간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새로 한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진했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카페 맞은편 편의점에 들어가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 마주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탔습니다. 나도 다른 택시를 탔습니다.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아, 네.
기사님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20분쯤 지나 택시가 멈췄습니다. 모텔 앞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남편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택시 안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내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기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쯤 지나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영자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산을 펼쳐서 영자를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40년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택시를 내렸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나는 무너졌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먹지 못했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무리하지 마세요. 가게 일도 좀 쉬시고. 알았어.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예쁘지 않아서, 내가 재미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나를 탓했습니다. 거울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씻지도 않고 그저 누워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나를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순자야, 어디 아파? 병원 가볼래? 아니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감기 걸린 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남편의 걱정이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어떻게 배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밤마다 남편 옆에 누워 있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낮에는 다른 여자를 안고 있었다는 생각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나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눈은 푹 꺼졌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그 순간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는 죽을 이유가 없어. 잘못한 건 그들이야. 나는 세면대에 찬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똑바로 봤습니다. 정순자, 정신 차려. 내가 무너지면 그들이 이기는 거야. 그날부터 나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적었습니다. 증거 확보, 통장 분리, 계약 변경, 변호사 상담, 공개 폭로.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갔습니다. 남편과 공동명의 통장을 제 명의로 변경하고 싶어요. 사유가 있을까요? 이혼 준비 중입니다.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 없이 도와줬습니다. 나는 모든 통장을 내 명의로 옮겼습니다. 예금, 적금, 펀드. 4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대부분 내가 번 돈이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통장에는 최소 금액만 남겨뒀습니다.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리고 분식집도 정리했습니다.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권리금도 받았습니다. 그 돈도 모두 내 계좌로 옮겼습니다. 다음은 변호사였습니다. 이혼 상담하러 왔습니다. 네,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배우자 부정행위입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나는 남편과 영자의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그리고 모텔 앞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끝내고 싶어요.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고 다시는 볼일 없게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에 돌아와 거실 액자 속 사진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젊은 우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고 나도 웃고 있었습니다. 여행 사진. 제주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손을 잡고 있는 우리. 가족 사진. 아들이 태어났을 때, 돌잔치 때, 입학식 때.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가족이었나요? 나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남편의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남편의 상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마저 치우고 싶었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2주 뒤 영자의 생일이었습니다. 영자는 매년 생일 파티를 크게 열었습니다. 친구들을 모두 초대해서 식당을 빌려 파티를 했습니다. 나도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 갔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는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평소에 입지 않던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2주 전에 초라한 내 모습은 없었습니다. 단단해 보이는 여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파티장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오랜만이야. 와, 순자. 오늘 멋진데? 무슨 일 있어? 그냥 기분 전환 좀 하려고. 영자가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와줘서 고마워. 요즘 안 보이길래 걱정했어. 응, 좀 바빴어. 용식 씨도 올 거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네. 그래.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습니다. 30분쯤 지나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영자를 보자마자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은 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를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야, 여기 왔어? 응, 영자 생일인데 당연히 와야지.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모두들 즐겁게 먹고 마셨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영자가 촛불을 끄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내 남편과 함께하길 바랬을까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모두들 축하했습니다. 그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다들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오늘 영자 생일이잖아요.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나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릴 게 있어요.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켰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영자야, 내 웃음이 내 하루의 위로야.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파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용식 씨, 오늘은 제 꿈에 나왔어요. 영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같은 장소에서 볼까? 순자는 그날 가게 간다고 했어요. 파티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영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참 대단하더라고요. 내 앞에선 친구, 내 뒤에선 연인. 친구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그 둘을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어. 다 들었으니까. 아, 그리고 여기 사진도 있는데 볼래? 나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모텔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2주 전 목요일 오후 4시쯤이에요. 비 오는 날이었죠. 용식 씨가 영자한테 우산 씌워주던 모습 참 다정해 보이더라고요. 영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쩌다 보니. 어쩌다? 40년 친구의 남편이랑 잤어? 내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용서? 40년 결혼 생활을 배신하고 40년 우정을 배신하고 이제 와서 용서를 바래?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혼 서류예요. 이미 변호사랑 다 상담했어요. 재산은 반반으로 나눌게요. 서명만 하면 돼요.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야, 이건 너무 급한 거 아니야? 우리 얘기 좀 해보자. 얘기는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영자랑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울고 있었습니다. 서명 안 하면 법원에서 봅시다. 증거는 충분하니까.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영자야. 영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그리고 이제부터는 영자니가 용식 씨를 잘 챙겨. 내 남편 아니니까 이제 상관없어. 나는 조용히 파티장을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영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우산이 있었습니다. 나는 우산을 펼치고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에게서 멀어지는 걸음이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가주세요. 아니, 이제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머무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짐을 쌌습니다. 내 옷, 내 책, 내 물건들. 40년 동안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의 물건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다음 날 이사업체를 불렀습니다. 어디로 옮길까요?
일단 창고에 보관해 주세요. 새 집을 구할 때까지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한테서 전화 왔는데. 응, 우리 이혼하기로 했어. 네, 이혼요? 갑자기 왜요? 아빠가 바람 폈어. 내 친구랑. 뭐라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엄마 힘드시죠?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엄마 강하거든.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워. 아들 잘 키운 건 잘한 일 같아.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신선한 공기였습니다. 4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 집에서 아들을 키웠고, 이 집에서 울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눴습니다. 집은 팔기로 했습니다. 그 돈도 반반으로 나눴습니다. 남편은 영자와 함께 다른 동네로 이사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영자와 연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40년 친구들이 모두 등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내게 전화를 걸어 위로했습니다. 순자야, 정말 대단해. 나였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뭐가 대단해. 그냥 당연한 일한 거지. 그래도 그렇게 냉정하게 처리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울고 싶었지. 하지만 울면 그들이 이기는 거잖아. 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야, 이제 뭐 할 거야? 모르겠어. 일단 혼자 살아보려고. 이혼 후 나는 제주도로 갔습니다. 왜 제주도였을까요? 그냥 멀리 가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은 처음이었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드립을 했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명상 같았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제주도의 바람은 서울의 바람과 달랐습니다. 더 강하지만 더 깨끗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가 편해요.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그런 게 좋았습니다. 타인의 사생활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바다를 보며 요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굳어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유연해졌습니다. 마음도 유연해졌습니다.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평생 읽고 싶었지만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읽었습니다. 소설도 읽고, 시도 읽고, 에세이도 읽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울기도 했습니다. 웃기도 했습니다.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일기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오늘은 동네 할머니와 얘기를 나눴다. 그분도 혼자 사신다고 했다. 외롭지 않냐고 물으니 혼자가 더 편하다고 하셨다. 오늘은 예전 생각이 났다. 남편과 영자 생각. 하지만 이제는 화가 나지 않는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기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텃밭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토마토, 고추, 직접 키워서 먹는 채소는 맛이 달랐습니다. 흙을 만지는 것도 좋았습니다. 생명을 키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손자가 달려왔습니다. 나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우리 손자 보고 싶었어. 엄마,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아들과 산책을 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이제야 행복해. 아빠 생각은 안 나세요? 가끔 나지.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이혼한 거. 아들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뭐가?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엔 힘들었지.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오히려 더 자유로워. 저녁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내가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샐러드, 제주 생선으로 만든 조림. 할머니가 만든 거 맛있어. 손자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많이 먹어.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나는 혼자 바다를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참 예쁘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풍경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게 일에, 집안일에, 남편 뒷바라지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많았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1년이 지났습니다. 제주도에서의 1년,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1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자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녀의 글씨였습니다. 순자야, 이 편지를 쓸 용기가 나기까지 1년이 걸렸어. 너에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나는 최악의 친구였고 최악의 인간이었어. 용식 씨와의 일은 이미 끝났어. 우리는 3개월 만에 헤어졌어. 배신으로 시작한 관계는 배신으로 끝나더라. 내 말이 맞았어. 그는 나를 떠나 다른 여자를 만났어. 나보다 어린 여자. 그제야 깨달았어. 그 사람이 원한 건 나도, 너도 아닌 그저 새로움이었다는 걸. 친구들은 모두 나를 떠났어. 가족들도 등을 돌렸어. 나는 지금 혼자야. 진짜 혼자. 너도 혼자라고 들었어. 하지만 너의 혼자와 내 혼자는 다르더라. 너는 선택한 거고 나는 버림받은 거니까.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다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 40년 우정을, 너라는 친구를 잃은 걸. 건강하게 잘 지내. 그게 내가 바랄 수 있는 전부야. 영자.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슬펐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나는 편지를 들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반복해서 영자야, 바다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원망도 하지 않을 거야. 바람이 편지를 흔들었습니다. 용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하는 거야. 나는 편지를 찢었습니다. 천천히 작은 조각들로, 그리고 바다에 뿌렸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날려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파도에 쓸려갔습니다. 이제가 내 삶에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용서한 것도 아니고 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내 마음에서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2년째 나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정순자의 바다 카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테이블은 5개뿐이었습니다. 직접 커피를 내렸습니다. 케이크도 만들었습니다. 손님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루에 10명 정도?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정성껏 내렸어요. 여기 분위기도 좋고 바다도 보이고 힐링되는 곳이에요. 손님들의 말에 뿌듯했습니다. 이 작은 카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게 좋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 손님이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다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커피를 내려갖다 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요. 천천히 쉬다 가세요. 여기는 그런 곳이니까. 그녀는 고맙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다행이네요. 여기 자주 와도 될까요? 언제든 오세요. 그 후로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점점 밝아지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나도 힘이 났습니다. 아, 이런 게 진짜 일이구나.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림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붓질도 어색하고 색칠도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바다를 그렸습니다. 노을을 그렸습니다. 내 카페를 그렸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카페에 걸었습니다. 사장님이 그리신 거예요?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취미로 그리는 거예요. 재능이 있으시네요. 칭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위한 일도, 아들을 위한 일도, 가게를 위한 일도 아닌 순전히 나를 위한 일. 그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일기를 쓰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배신당한 게 아니라 자유를 얻은 거구나. 40년 결혼 생활 동안 나는 아내였습니다. 40년 우정 동안 나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정순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친구. 항상 누군가에게 정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는 정순자였습니다. 그냥 정순자. 68세에 바다를 사랑하고
커피를 좋아하고 그림을 그리는 여자. 정순자. 배신이 나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배신이 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바람 피우지 않았다면, 만약 영자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그대로 살았을 겁니다. 무덤덤한 결혼 생활을, 의미 없는 우정을, 죽을 때까지 그럭저럭 괜찮은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나는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고통스러웠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이제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이 드는 것도, 외로운 것도. 왜냐하면 나는 이미 최악을 경험했고 그것을 이겨냈으니까. 오늘은 내 69번째 생일입니다. 작년 이맘때는 뭘 했더라? 아, 그냥 혼자 케이크 하나 사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제주도 친구들도 왔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들도 왔습니다.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내 카페에서 케이크에 초를 끄면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나답게 살게 해주세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나는 혼자 바다를 봤습니다. 일몰이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영자 생각도. 지금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불행할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들 덕분에 나는 진짜 나를 찾았습니다. 영자야, 용식아. 바다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덕분에 나는 진짜 인생을 배웠어. 사랑도 배신도 결국은 나를 단단하게 만든 이름이었어.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울지 않아. 그저 웃어. 그리고 다시 내 이름을 불러. 정순자. 이제 진짜 나로 살아가.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영원히 반복될 리듬이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파도처럼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2025년 10월 10일 내 69번째 생일. 오늘 나는 깨달았다. 배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무너짐이 아니라 새로운 건축이었다. 나는 68년을 살면서 비로소 나를 만났다. 늦었지만 괜찮다. 이제부터라도 나로 살면 되니까. 정순자,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도 잘 살아보자.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요하지만 생생한 소리였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정순자로. 정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배신과 복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자가 68년 만에 자기 자신을 찾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의 배우자, 부모, 친구.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나 자신입니다. 때로는 배신이, 고통이,
슬픔이 우리를 깨웁니다. 진짜 나를 찾게 합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순자 씨처럼 여러분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으로 살아가시길.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사연 맛집이었습니다.